누구도 처음부터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완벽해지시면 돼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할 거예요. 절대 그럴 때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롱모어의 마지막 결단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모어의 시리즈 레버리지, 머니, 그리고 마지막 결단입니다. 롱모어는 결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Start now, get perfect later. 이게 이 책 결론이다라고 제일 첫 시작에 그렇게 말을 해요. 제일 첫 시작에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을 듣고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안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하실 수 있나요? 결단의 시작은 뭐냐 하면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의 비밀을, 공통점을 찾아냈더니 그건 결단력이었다는 겁니다. 더 빠르고 훌륭하고 그리고 원대하게 결단 내려라 이야기합니다. 자수성가 백만장자 500명의 공통점이 결단력이었다. 결단력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르고 훌륭하고 원대하게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롱모어는 당신은 사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붙이는 꼬리표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꼬리표라는 이야기가 듣고 이 책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에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인데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읽어줬었거든요. 북만남 유튜브 검색하시면 너는 특별하단다 올라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었는 책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펀치넬로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펀치넬로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점표와 별표를 붙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동화에 주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남들이 붙이는 그 꼬리표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냐면 떼어내버리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너는 특별하단다 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붙이는 꼬리표를 이야기했었던 게 저 책이었다면, 롱모어는 본인 스스로에게 붙이는 꼬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아유, 내가 뭐 시작해도 뭐 3일 못 갈 거야. 이틀 하다 끝낼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꼬리표를 붙인다는 거죠. 나쁜 꼬리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본인에게 꼬리표를 붙인다는 거거든요. 항상 나는 꾸물거려. 아, 나 결정장애 있잖아.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모르겠어. 너가 선택해줘. 자신이 붙이는 꼬리표라는 겁니다. 롱모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뭐냐 하면요. 결정 근육을 길러라. 결정 근육을 길러라. 결정 근육이 뭘까요? 결정하는 근육이에요. 결정하는 근육.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달리기를 할 때도 뭐 처음부터 뭐 달리기를 뭐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뭐 운동을 나 달리기 하겠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리는 것처럼 팔굽혀펴기도 뭐 1개, 2개 이렇게 한 개씩 늘려가는 것처럼 결정 근육도 그렇게 길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정 근육을 기르고 훈련을 통해서 그걸 강화하고 자극을 검사하고 그걸 통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 근육. 결정 근육을 키우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계속 남에게 회피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넘겨주지 마시고, 나의 삶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아주 작은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먹을지 라떼 먹을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스파게티 먹고 싶어. 스파게티 먹으러 갈래?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먹으러 갈래?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먹으러 갈래? 라고 본인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지 마. 당신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행동 모델로 삼아라. 한 영역에서 결단력을 발휘하면 어떤 영역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과거의 결단력을 발휘해 성공한 일을 계속 떠올리며
결정 근육을 키워라.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자신의 긍정적인 결정을 계속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결정, 나 이 결정 정말 잘했어 라는 걸 계속 회상하고 다음에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에 또 결정을 내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해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입니다. 본인. 저의 8살 되는 딸이 있는데 딸아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만화를 봤나? 어떤 토크쇼를 봤나 모르겠어요.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엄마,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 딸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어떻게든 제 마음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본인인데 그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롬무어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에게 관대해라. 이 세상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좋은 사람이면서 자신의 가족 내지는 본인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가족에겐 뭐 다 퍼주면서 정작 자기에겐 하나도 하지 않는 게 우리 엄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으면서 정말 저에게 너무 관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영양가 맞춰서 밥 먹여야 된다고 막 밥을 해가지고 삼시세끼 다 제 시간 주고 간식 주고 하면서 정작 저는 정말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살은 자꾸 찌고 이 운동량은 적어지고 이러니까 자꾸 음식도 잘 안 먹게 되고 이래 되는데 본인에게 관대해야 된다라고 롬브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잘 해줘라. 그리고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잘해줍시다. 우리에게 잘해줍시다. 네. 그리고 되게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네. 2장 만반의 준비는 불가능하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나 내년에 조금 지나고 애 학교 들어가면 학교 좀 적응하고 나면 할게.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때는 그때 또 그때 변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완벽한 때란 결코 없다라고 룸버가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때란 건 없어. 미루는 습관을 버리자. 완벽한 때라는 건 결코 없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데 의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어렵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롬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뭐냐면 새로운 습관을 이제 가져라. 서둘러서 일을 빨리 끝내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우리 이제 새로운 습관 하나 만듭시다. 서둘러서 일을 빨리 끝내는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듭시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집에 있는 커다란 칠판에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적고 동그라미 치고 스티커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하루 24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온전히 저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딱 아주 작게 스몰 스텝 아주 작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네, 이 온전한 시간을 온전히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태스킹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롬무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한 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냐면 모든 방해 요인을 외면해라.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정말 다 외면했어요. 다 외면하고 이 방에 문을 딱 잠그고 모든 방해 요인을 외면하고 저는 지금 여기 스스로 고립시켜서 지금 몰입하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나는 그런 시간 없어. 로머는 지금 여기서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25분. 포놀로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5분 딱 타이머를 맞춰놓고 25분 동안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25분의 시간이 없을까요? 25분의 시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타이머를 맞추고 블로그에 빨리 글을 쓴다는 거죠. 25분이라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읽어야 할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이제 이번 달에는 이 책을 이렇게 읽을 거야. 다음 달에는 이 책을 이렇게 읽을 거야. 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죠. 25분. 그래서 모든 방해 요인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최대한 몰입해라. 25분이라는 시간에 몰입해서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레카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었다. 유레카는 아주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 우리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다시 번복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딱 결정되는 순간 그 결정이 뒤집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 한 번 결정, 죽는 애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마치 정말 거대한 하나의 선택 기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이 두려운 건데 롬몬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은 뭐냐면 언제라도 경로를 수정할 수 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이 여기였는데 가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로 수정해도 된다.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과거는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롬모의 머니라든가 롬모의 레버리지 시리즈를 계속 읽었을 때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롬모어는 본인의 감정 정리, 자신의 정서 관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용서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편지를 막 찢어가지고 던지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 것도 이렇게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하지 못하겠으면 용서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냥 편지를 쓰고 찍고 버리고 편지를 쓰고 찍고 버리고 이 행동을 계속 그냥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거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서두를수록 더 좋은 인생을 산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북극곰을 비유해요. 50년 동안 북극곰을 등에 업고 살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감정의 짐이에요. 감정의 짐. 네. 그래서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과거는 이미 일어났었던 일이고 이 과거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과거는 과거입니다. 벗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찍었던 앞에 영상들 보시고 혹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드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의 영상 좀 아주 예전에 찍어낸 영상인데요. 독이 되는 부모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계속 직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들은.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드시다면 저는 독이 되는 부모라는 그 책 제가 예전 영상에서 리뷰해 놓은 그 영상 되게 길게 제가 나눠서 올려놨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챕터마다 영상을 보시고 혹시 자신이 독이 되고 있지 않은지 아이에게 독이 되고 있지 않은지 내지는 나의 부모가 나에게 독이 되었던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저는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벗어나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린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롬모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를 살자라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모든 진리에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라. 과거의 짐이 현재의 삶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굴레에서 벗어나라. 자신을 용서하라. 타인을 용서하라.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라.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라.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다. 그럼 이거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의 지름길이죠? 현재를 살면 성공의 지름길. 현재 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미래는 당연히 잘 되겠죠. 그죠? 제가 하루 열심히 책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아웃풋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이게 쌓이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는 밝겠죠. 네.
지금 1,500명, 네, 1,51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언젠간 저에게도 실버 버튼이 오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네. 우리 딸내미가 맨날 그래. 엄마는 실버 버튼 아나? 펭수는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알아? 이러면서 저를 계속 펭수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저희 딸이. 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사는 것이고 당신이 내린 결정은 당신이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건 시간과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희 유튜브, 제가 아는 저희 지인,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내려놨습니다. 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유튜브 찍는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건 보고 있는 그대의 몫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제가 하루하루 이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건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할 것이므로 당신 자신과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 최적의 결정을 내려라. 참모습을 찾으면 당신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네, 찾을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에 제가 수요일마다 밤 10시에 라이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인스타 하세요. 거기서 뭘 치시면 되냐면요. 한글로 북만남 치시면 안 나오고요. BOOK 만남 MANNAM 만남 2018을 치시면 저희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저는 거의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하나씩 올리거든요. 예전부터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블로그에 글 하나 쓰는 게 저의 그냥 하루 한 개씩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이게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읽고 제가 하게 됐던 건데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뭐 그냥 매일매일 올리고 이제 제가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기도 해서 지금 팔로우 수가 그래도 뭐 1,400~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런치 작가가 되고 조회수가 만을 찍었던 날, 제 글이 만 조회수가 찍혔던 날 내가 인스타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었고 그때 수요일 밤 11시 반이었었는데 수요일 밤 11시 반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찍고 다시 조금 땡겨서 11시, 조금 땡겨서 10시 반, 조금 땡겨서 지난주에는 10시에 했거든요. 수요일 10시.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 10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 재우긴 재우고 둘째는 작고 첫째는 저 영상 찍을 때 요 앞에서 저를 봤었는데 수요일 10시로 그러니까 결정은 한 번 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 11시 반에 하겠습니다. 바꿔도 되는 거죠. 11시 반? 너무 늦네. 11시? 10시 반 해볼까? 10시 반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10시. 10시 반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지만 일단은 10시로 한번 해보고 일단 10시로 한 번 더 해보고 네, 또 수요일 밤 10시에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그때는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단을 얘기할 때요. 롬무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택의 오류를 이야기해요.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다. 그게 최악인 거거든요.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태도를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해보고 잘못되었으면 고치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압박감을 줄이고 싶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게 선택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블로그에 글이라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라도 한 장 찍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일상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거고 내가 만들어낸 사진의 생산물 이렇게라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역할을 한번 시작해 보셔야 해요. 네. 그리고 롬무어가 또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휴식입니다. 휴식. 좋은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지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티븐 잡스가 항상 똑같은 옷을 입었었잖아요. 똑같은 까만색 목티, 터들넥에 청바지 입고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찍게 됐을 때 무슨 옷을 입지 고민을 하다가요. 그냥 이 조끼 하나, 이 조끼 하나. 그냥 이제 저는 이 조끼 계속 입을 겁니다. 네. 한여름이 되어서 완전 더울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흰 티에 이 조끼 하나 입고 그냥 합니다. 네. 그런 선택하기 싫어서요. 네. 전 머리도 그래서 항상 이 머리 항상 단발에 파마기 C컷 조금 많은 거. 지금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항상 요 정도 길었었거든요. 이만큼 길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서 미용실 가야 되는데 지금 미용실 못 가가지고 둘째 남자 아이인데 머리가 자꾸 기니까 미용실 가기는 좀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바리깡이라 표현하면 되나요? 이 아이 미용기를 사서 머리를 깎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를 말씀드리면서 근데 다행히 우리 아들이 제가 유튜브를 보게 하면서 머리를 깎고 막 좋아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막 멋있다고 얘기했더니 머리가 정말 좀 개인적으로도 미안한데 본인은 멋있다고 정말 멋있다고 자기도 막 좋다고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아빠가 막 정말 괜찮아 엄마 아빠랑 미용실 가자 이러니까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안 갈 거야 나 자기는 머리 마음에 든다고 막 하더라고요. 정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저야 뭐 머리 안 자르고 파마 좀 못하는 건 괜찮은데 정말 남자 아이 머리를 깎아보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남자아이 머리 깎는 법 막 보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네.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피로도를 낮추어라는 거죠. 네, 얘기를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성을 줄이고 영속성을 제거해라. 중요성을 줄이고 영속성을 제거해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피로도를 좀 낮춰라는 거거든요. 나의 한 번의 결정이 정말 중요하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습하듯이 경쟁하고요. 경쟁하듯이 연습하라. 연습처럼 맨날 하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고3 담임할 때도 제가 고3 담임할 때 아이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모의고사 칠 때 수능처럼 친다고 생각해. 모의고사 시간이랑 똑같이 수능 시간이야. 모의고사 치는 것이 수능처럼 친다고 생각하면 너희 수능 칠 때도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편하게 칠 수 있을 거야. 거기에 감독하시는 분들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3월 달부터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연습하듯이 실전을 하면 되고요. 실전하듯이 연습 표현이 맞나요?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결정이란 건 없다. 결정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중요성을 낮춰라. 결정의 맥락을 고려하여라. 네, 기대의 균형을 잡아라. 네, 또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의 유튜브 영상을 평가하실 수는 있지만 저를 평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두려움을 많이 내려놓는 게 뭐냐면 저의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 결단 영상 어땠어? 뭐 유튜브 레버리지 영상 어땠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저희 유튜브 중에서 뭐 자본주의 유튜브 어땠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지. 태림 저를 평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일이다.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작아가는 게 뭐냐면 내가 글을 못 쓰겠어. 나의 글이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 글을 평가받는 거지 자신을 평가받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저 인스타그램 진짜 못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긴 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능들을 잘 모르거든요.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면서 이해하라. 당신의 지략과 창의성, 역동성은 무한하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진다.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런 능력을 100% 발휘하라. 누구도 처음부터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완벽해지시면 돼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할 거예요. 절대 그럴 때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네.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란 영상이 앞에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보시면 우리 뇌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스몰 스텝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현재 순간에 신경을 쓰고 그 순간에 몰입하면 미래는 알아서 잘 풀린다. 현재 순간에 신경을 쓰고 문 딱 닫고 문 딱 닫고 25분이라 그러죠. 문 딱 닫고 타이머 25분 켜놓고 막 몰입하면 미래는 알아서 잘 된다. 알아서 잘 풀린다. 롬모의 이야기예요.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네. 큰 일일수록 작게 시작해라. 큰 일일수록 작게 시작해라. 그래야 지금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시작하지? 이렇게 되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마라톤도 조금씩 뛰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코끼리도 먹기 위해서는 코끼리를 먹어치우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코끼리를 먹어치우고 일단 한 입부터 먹어야 코끼리를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작게 나누면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고 코끼리도 먹을 수 있다라고 롬무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적은 시간에 많이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제 영상 중에 앞에 영상을 보시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때요. 행복한 사람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요. 통제 가능한 것에서만 집중합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요. 불행한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현재에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 이 현재 코로나 사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졌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많이 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집중한다. 우리 너무 불안할 거예요. 너무 불안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아이들과 24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내가 오늘은 뭘 하지? 그러니까 제가 계획 크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크게 생각하고 작게 나가라. 그러면 저는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한글을 떼려고 지금 막 기억 니은 하고 있고요. 저희 첫째한테는 이제 영어랑 이제 선생님이 매일매일 뭐 사이버 이렇게 홈페이지 올리는 숙제하고 뭐 젓가락질부터 해가지고 그런 생활 습관들을 하면서 그냥 있는 시간에 영어 듣기만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냥 영어 공부하거든요. 저도 티어링 그냥 하고 그냥 겨울왕국 2를 소장용으로 사가지고 케이블에서 다운받아가지고 2만 얼마더라고요. 2만 얼마 주고 다운받아가지고 다운이 아니죠. 2만 얼마 주고 소장용을 사서 계속 봐요. 맨 처음에는 한글로 많이 봤고요. 왜냐면 둘째도 있기 때문에 한글로 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한글로 볼 수 있는 거 이제 2번 정도 한글로 그냥 봤었거든요. 이제는 한글로 못 봐. 이제는 한글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막을 없애고 그다음에는 지금 영어 자막으로 한번 해줬다가 이제 한 번씩 둘째가 너무 자기는 한글도 모르니까 한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어할 땐 한 번씩 한글로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계속 겨울왕국 2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더 더빙 버전으로 저랑 둘째 아이랑 첫째랑 같이 겨울왕국을 보러 갔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었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거라서 그냥 소장용으로 다시 계속 지금 무한반복 코로나 과정에서 무한반복으로 보고 있어요. 좀 지겨워하면 좀 다른 것들 한 번씩 더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크게 가는 거죠. 크게 보고 아주 작게 아주 작게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건 통제 가능한 것만. 그럼 첫째 아이에게 내가 이 기간 동안 뭘 해주지? 둘째 아이는 뭘 해줄까? 그리고 24시간 있다고 해서 그걸 막 너무 또 잡으면 관계만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만 잡아가고 그거 막 삽니다. 쿠키 만드는 거 사가지고요. 뭐 하기로 목표했던 거 딱 하면 쿠키 만들게 해주고요. 뭐 겨울왕국 한번 보거나 부담부터 다른 거 자기하고 싶고 계속 하게 해줘요. 네. 그래서 통제 가능한 것,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이러한 생각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믿기로 했다면 믿어라. 네, 믿기로 했다면 믿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제권을 줘라. 주어라. 그리고 똑똑한 결정을 하는 결정 근육을 키워라. 똑똑한 결정을 하는 결정 근육을 키워라. 결정 근육은 제가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었죠. 그죠? 부자들은 선택을 되게 빨리 한다 하더라고요. 금매 같은 게 나오면 지금도 아마 코로나 사태 때 부자 되는 사람들 많겠죠. 그죠? 예전에 어느 다른 재테크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IMF나 뭐 이럴 때 금매가 딱 나오면 부자들은 바로 가서 산다.
이미 다 결정을 내리려고 이 자기가 봤던 그 뭐 아파트, 뭐 내가 자기가 봤던 땅, 자기가 봤던 상가에 금매가 나오면 바로 가서 그냥 바로 사는 거죠, 그죠? 빠른 결정이 필요해요. 막 고민하고 있으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결단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네. 롱무어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둡니다. 우선순위 설정하는 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 유튜브 찍는 거, 설거지 레버리지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쓸데없는 남 걱정, 연예인 걱정, 잡담, 쓸데없는 논쟁.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뭐 명절 때 뭐 종교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 하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네. 그리고 레버리지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 사람 바로 전작이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간, 레버리지 당할 것이냐 레버리지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위탁해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도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그 전날 밤 미리 목록을 정리해 두라는 거죠.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할까? 이를 미리 정리해서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멀티태스킹 하지 마라 그랬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내라. 지금 하고 있는 일 끝내고 다음 일 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 끝내고 다음 일 해라. 몰입을 이야기합니다. 몰입. 그리고 할 일은 몇 가지만 놓고요. 포스트잇을 활용하라 그러거든요. 포스트잇을 써서 이렇게 짝짝짝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위임하고 삭제하고 연기할 수 있는 건 연기하고 그 다음에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은 do 하라라는 겁니다. 네. 위임하라, 삭제해라, 연기해라, 마지막 하라. 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빨리 몰입해서 하고 위임할 수 있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죠? 먼저 위임하라. 다음으로 관리하라. 마지막으로 직접 하라. 그리고 롱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마다 다 이제 생체 리듬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예전에 밤에 막 유튜브를 찍었던 적도 있고 뭐 미라클 모닝 감사 아침 일찍 막 일어났던 적도 있는데 좀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위안을 찾았어요. 여기서도 무엇보다 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새벽 5시 일어나고 4시 일어나고 6시 일어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에 맞게끔 본인의 이 컨디션에 맞게끔 본인이 가장 좋을 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일하고 쉬고 나의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의 방식대로. 네, 나의 방식대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포모도로 기법.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거. 25분을 이야기. 25분.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롱무어는 이렇게 말해요. 포모도로 기법으로 나는 많은 분야에 이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글 쓸 때 그렇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25분 동안 글을 쓰고 5분 동안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세 번째 25분 일하고 5분, 그러니까 25분 일하고 5분 쉬고 25분 일하고 5분 쉬고 25분 일하고 5분 쉬는데 세 번째 25분이라 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다라는 거죠. 레버리지 머니 결단이라는 책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나왔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할 일을 정한다. 타이머로 25분을 맞춘다. 25분이 지나고 릴 때까지 계속 집중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 5분 딱 쉰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 패턴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모도로 기법.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5분 설거지하고 끊고 25분 첫째 아이 공부 봐주고 25분 둘째 아이 공부 봐주고 25분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감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마감 시간.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했을 때 보상을 주어라라는 거고요. 보상을 주어라는 거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공개 선언해라. 부와 성공을 만드는 의사결정의 비밀 5장 이야기해 볼까요? 네. 직관을 이야기하고요. 이 직관은 메타인지를 많이 기르면 직관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 직관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틀렸다의 힘.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집안 가족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쓸데없는 언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와닿더라고요. 뭐였냐면 항상 쓸데없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한 적절할 때 생각을 바꾸는 건 약점이 아닌 강점이다. 필요하다면 내가 틀렸다 말하면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라. 내 생각을 바꿔라.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저의 자존심이 바뀌는 상처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를 내려버리면 내 자존심이 상해.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틀렸어. 너가 오라. 당신이 오라. 고마워. 미안해. 내가 틀렸어. 당신이 오라. 고마워. 미안해. 라고 말하면 정말 그건 큰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작게 반복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스몰 스텝. 우리는 변화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어떻게 이 긴 인생 어떻게 살지 지금 현재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제발 점집 같은 데 가서 막 날 미래에 대해서 막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비전 없는 삶은 목적도 없다. 큰 비전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큰 비전. 내 안에 망할 놈을 관리하라. 아까 내 안에 망할 놈을 관리하라. 제일 힘든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망할 놈, 이 망할 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네. 실수도 되풀이하지만 성공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약속의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무리한 약속이나 너무 성급한 약속은 하지 마라.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라. 약속한 이유를 알아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느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책하지 말고 갚아줘라.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약속을 깨는 건 아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라. 약속을 어겼다면 친절하고 관대한 행동을 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손상된 당신의 편빵과 신뢰성을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약속 수준을 넘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일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뭘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네.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모든 집중 방해 요기를 제거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켜라. 저 차 팔았다니까요. 차 타고 하도 뿔뿔 돌아다니까 차를 팔았다니까요. 네, 고립시키려고. 네. 빈 공간에서 벗어나라. 일찍 시작해서 성공해라.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해라. 먼저 처리해라. 뒤돌아보지 마라. 다른 추가 의견을 구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서둘러서 일단 해라. 지금 시작해라. 나중에 완벽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올바른 결정을 만드는 통제력을 길러라.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은 뭐를 하실 겁니까? 뭐를 시작하실 겁니까? 네. 인생은 짧다. 우리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논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하지 마라. 투자해라. 써라. 레버리지 해라. 회복해라. 휴식이겠죠. 그죠? 회복해라. 재충전, 계획 수립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쓰십시오. 쓰십시오. 블로그에 글 쓰십시오. 글 쓰는 거 아직 자신 없으시면 사진 찍으세요. 거기 몇 줄 한번 써보는 그거부터 시작해보세요. 레버리지 해라. 레버리지 하십시오. 회복해라. 충분히 휴식도 취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가장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고요? 본인에게 가장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고. 제가 다른 앞에 방송들에서 블로그에 글을 쓰세요. 블로그에 글 쓰세요. 브런치 작가 한번 도전해보세요. 2020년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것들 중에서 다시 놓치신 게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벌써 3월 네. 오늘 19일날 찍고 있습니다. 3월 19일입니다. 네. 아이들의 입학은 4월로 미뤄졌고요. 네. 아직 약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는 진행 중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실 건가요? 인생은 짧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북만남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